사실 제가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한 건 뭔가 더 나은 내일, 스스로 루틴을 지키고 내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글씨 한번 틀리면 그날 하루 전체를 망친 것 같은 찝찝함, 그리고 정작 내 삶을 돌보는 시간보다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미고 칸 나누는 숙제를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그 기분을요. 정작 내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다이어리를 뒤적거리면서 적었던 내용을 찾다 보면 약간 현타도 오더라고요. 검색도 안 되는 답답함이 저를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쓴 다이어리를 버리고 노션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션이 제 인생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 이유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록만 하다가 지치는 삶을 끝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스마트폰을 쓰면서 기껏 카톡 정도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카톡과 유튜브 정도 아니면 다른 소셜 네트워크 정도만 이용하는 걸 보니까 엔지니어인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AI 툴들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앉아서 다 찾아볼 수 있고 새로운 방법론들도 AI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금방 다 알려줍니다. 기술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앞서가고 있는데 정작 내 인생을 설계하고 루틴을 지키는 핵심적인 일에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다이어리에 직접 글씨를 쓰면 몰입이 되고 한 번 더 리마인드 되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선 긋고 칸 나누는 이런 아날로그 작업에만 하루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리소스 낭비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유명한 짤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엑셀을 못 다루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 엑셀 팡쇼는 너무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상사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가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부하 직원에게도 그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실 그 짤을 보고 너무 웃기만 했는데 사실 그게 제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배우는 데는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그 노력을 딱 한 번만 제대로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 도구도 그에 걸맞게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아날로그의 비효율을 깨닫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건 어떻게 하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러다 생산성 이론의 고전인 GTD, Getting Things Done의 창시자 데이비드 앨런의 문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뇌는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지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죠. 10년차 엔지니어인 제 입장에서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내 뇌라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효율이 아주 떨어지게 사용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기에 책에는 열린 고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열린 고리는 닫힌 생각이 아니라 잡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다니는 것을 말해요. 퇴근길에 우유 사가야 돼, 내일까지 보고서 수정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다니면 뇌를 자꾸 저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열린 고리를 닫아놔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퇴근길에 우유 사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면은 퇴근길에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게 스마트폰의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띄워놓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보고서 수정해야 됨, 이런 생각도 많이 난다면 내일 출근했을 때 바로 알 수 있게끔 제가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앨런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다 몰아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노션이었어요. 제가 노션을 믿고 쓰는 이유는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세 가지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동기화입니다. 길을 걷다 떠오른 파편 같은 아이디어를 아이폰으로 쓱 적어두면 사무실 맥북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내 뇌를 비울 수 있다는 그 연결성이 주는 안정감이 엄청납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아날로그 노트는 잃어버리거나 물이라도 쏟으면 끝이지만 노션에서는 실수로 페이지를 날려도 언제든 과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소중한 기록들이 물리적인 사고에 휘말릴 걱정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은 확장성입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링크, PDF 파일, 이미지까지 이 한 곳에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노션이 제 인생의 단일 진실 공급원이 되어준 겁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저장소가 구축되고 나니까 제 뇌는 비로소 기억이라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성장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내 머릿속을 언제든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는 이 신뢰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이 신뢰의 공간인 노션에 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진짜 힘을 발휘할 차례가 왔죠. 제가 아날로그 노트를 쓰면서 정말 답답했던 점은 기록이 쌓여도 그 가치가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물론 눈으로는 보입니다. 책상 한 켠에 쌓인 수건의 다이어리들을 보면 뿌듯하긴 하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었는지 다시 찾으려면 다이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수동으로 뒤적거려야 돼요. 아무리 읽기 싫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어도 그 페이지를 펼치지 못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그냥 날아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디지털 노트는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찾아보기가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기록을 수치화해서 통계를 내보면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우상향 차트로 시각화하는 것도 쉽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건 역시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저만의 팁인데 아이디어를 기록할 때마다 앞에 특수한 문자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검색창에 그 특수 문자 하나만 치면 지금까지 구상했던 모든 아이디어가 단 1초 만에 리스트로 쭉 나타납니다. 저는 이 경험을 죽은 기록이 살아나는 마법이라고 불러요.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다시 숨을 쉬면서 제 앞으로 살아 돌아오는 기분이거든요. 찾을 수 없는 정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검색은 단순한 기능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가장 보석 같은 도구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나만의 빅데이터여야 하죠. 노션은 파편화된 과거를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한 무기로 바꿔줍니다. 10년차 엔지니어인 제가 확신하는데 검색되지 않는 지식은 결코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리로 계획을 짜면 매번 수정할 각오를 해야 되더라고요. 글씨 하나 틀리면 화이트로 지워야 되고 일정이라도 통째로 바뀌면 페이지 전체가 지저분해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벌써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은 다릅니다. 수정, 복사, 편집이 너무나도 간편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일로 옮기면 끝이에요. 갑자기 일정이 추가되어도 칸을 새로 그릴 필요 없이 블록 하나만 추가하면 되기도 하죠. 제가 코드를 짤 때도 가장 신경 쓰는 건 유지 보수가 얼마나 쉬운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수정하는 건 다반사고 다시 테스트를 해야 하거나 조건을 살짝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수정하기 어렵게 만들면 그 코드는 결국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션을 쓰면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즐거웠어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하는 게 너무나도 수월하니까 일단 한번 세워보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딱 맞는 최적의 루틴을 찾아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결국 기록이 지속되려면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서는 안 돼요. 아날로그의 경직된 틀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언제든 고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수정의 자유가 여러분들을 실행하게 만들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주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시스템이 유연해지면 여러분의 행동도 그만큼 유연하고 강력해질 거예요. 오늘 제가 2년 쓴 다이어리를 버리고 노션으로 정착한 이유를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도구가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도구가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냐입니다. 많은 분이 기록 그 자체에 에너지를 다 쓰고 정작 실행을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예쁘기만 한 템플릿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맺음을 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게 제가 운영하는 피니셔 채널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도구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결국 결과가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도 기록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제가 사용하는 템플릿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기록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과 방법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기록만 하다가 지치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완료하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